한국의 특징은요, 인프라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아니면은 그 원재료만 투입해 주면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오늘도 창업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1년 사이에 모두가 처음 있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네, 사실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의심해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코스피 5천이 넘어갔을 때 버블이다, 네, 6천이 넘어갔을 때 버블이다, 네, 그렇게 8천까지 왔고요. 그렇죠. 사실 여기까지 내다보신 분이 선생님이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좀 원초적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찾아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진짜 이유가요, 그거예요. 중국이 죽으면서 솔직히 어부지리꺾인 거죠.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탄력을 받고 있죠. 제가 어부지리격으로 우리나라가 상승할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의 특징은요, 인프라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나 아니면은 그 원재료만 투입해 주면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있고 굉장히 탄탄한 인프라가 깔려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뭘 갖다 줘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라는 기대감이 좀 크고요. 그리고 중국의 저가 상품과 저품질 상품을 제끼고 우리나라 물품이 어떻게 보면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완벽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부가 상품으로서의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발전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선생님이 처음에도 똑같이 어부지리격으로 대한민국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1년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사실 먼저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젠슨 왕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1차 방안을 하고 지금 2차 방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기술주 중 하나가 그렇죠. 물론 반도체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네. 로봇주입니다. 그렇죠. 이 로봇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자, 로봇주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긴 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 탑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절 부분을 기계적인 결함이 없이 움직여야 되는 매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유지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식되거나 망가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기술적인 신뢰감과 믿음감이 중국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면서 제조업 공정이 좀 무너지면서 아니면 반미 강정으로 인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견제해야 되는 조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학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적고 굉장히 그 고인력이 많은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좀 더 창의성이 있는 거고요. 또 현지화 능력이 탁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벤치마킹에 또 강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제품을 조금 더 가미하여서 좀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를 갖다 좀 10개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서 또 많이 관심을 받는 한국 방산이라든지 네. 한국 우주 관련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되게 일치를 하는데요. 한 번에 뭔가를 발전하게 되면은 최고를 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등주의죠.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도 최고의 적중률을 보이는 거죠. 자, 무기는요, 한 방을 못 맞추면 두 방, 세 방이 가게 되면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고 지금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이 불발되면 몇십억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적중률과 우리나라 또 수전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활 잘 쏘는 민족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불발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명중률이 90%, 6%가 넘어가는 거는 거의 다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산 부분은 다른 국가에서 따라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용접술까지 발전해 있기 때문에 AS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철로 됐을 때 무기를 재생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리사이클링, 고물상에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6.25 때 다 피폐됐다가 다시 재건한 민족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피폐되고 IMF 구제에서 제일 빨리 탈출한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성 자체가 재료만 갖다 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우리나라 같은 고철을 갖다 다시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결해 줄 거라 기대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빵 하나만 예를 들어도 파리바게트 빵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파리에서는 바게트만 먹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고기빵부터 시작해서 빵이 한 1000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엔비디아가 놓인 그 기술적 결함과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다방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사실 젠슨왕 방안 그리고 세계 빅테크 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커가고 있는데 네. 이 한동안 굉장히 저평가돼 있던 게 또 이 현대그룹이거든요. 네. 이 주식시장이 호황이 되기 전에는 기술력이 사실 한국차 살 바에는 BMW 탄다. 네. 마인드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렇죠. 1차 방안과 2차 방안 둘 다 만나는 게 현대차입니다. 그렇죠. 현대차에 대한 그룹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요. 돈을 많이 벌긴 합니다. 그래서 돈을 축적을 많이 해서 꼼쳐놓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은닉을 하면은 대대손손 물려주기가 어려운 국가라서 해외로 유출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 그 자본 규모로 3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소비도 많이 일어나는 민족입니다.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졸라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력도 갖추고 있고 구매력,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자본력까지 갖춰준 나라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마켓도 내면서 어느 정도 유통 자본이 끌어당겨져 있고요. 판매 인프라까지 갖춰 있으면서도 자본 구조가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남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강하죠. 국민성도 높고 기술력도 있고 네. 자본력도 갖췄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본력도 굉장히 좋지만 그 대출 구조나 이런 것이 외국에 비해서 덜 까다롭고요. 그리고 꼼쳐놓은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은닉 자본 규모가 인구 대비 세계 3위이긴 한데요. 사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인구 대비 따졌을 때 1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굉장히 지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현대차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1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믿음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사실 이 AI, 흔히 아까 선생님 처음에 말한 피지컬 AI와 관련되면서 그죠. 현대에 대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술력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자, 또 하나 제가 얘기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AI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프라가 제일 깔려있고, 광속도의 그 인터넷 규모가 깔려진 인프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제일 빨리 터지는 국가예요. 그래서 뭘 갖다 실행하려면 AI 같은 경우에 구축을 해서 누가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실용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뭐가 나오면 다 써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출시했을 때 그 사용하는 속도도 빠르고요. 갖다 적용하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요건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용으로도 많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식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그 세대별로 이용하는 구간이 다릅니다. 소비층들이 지금 또 굉장히 신제품을 많이 원하고 있고요. 또 새로 나오면 다 구매하는 민족입니다. 구매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인 거죠. 현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관해서는 청주만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궁금한 게 네. 선생님이 로봇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2년 전부터 해주셨고요. 그쵸. 전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네. K식품, K수출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 외적으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제약 중입니다. 바이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때문에, 그죠? 연구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낱말 민족입니다. 약이 잘 팔려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우려증이 좀 강한 민족이기도 해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몸에 좀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약을 많이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졸라 많이 사 먹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율이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를 아마 띄울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습니다. 자, 주식을 폭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이 좋아지고 나면 뭘 할까요? 오래 살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럭셔리한 것이 비만입니다. 잘 살면 뚱뚱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또 제어하는 기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고요. 또 AI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눈에 관련된 그런 그 제약주가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병 중에서 그 짠 거보다 단 걸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이 그 인슐린 때문에 당뇨입니다. 당뇨 관련주가 많이 뜰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주식 궁금하시다면 청주만사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그럼 현대차 관련된 주식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